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2번 정도 들으신 분도 계시겠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평군에서 공중보건을 있고요. 이름은 이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기초 내용을 빼고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그 전 9강의는 제가 좀 깊이 들어가고 싶은 내용을 뽑아서 그걸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대충 다 다뤘어요. 좀 어려운 부분은 다뤘고 의학 자체가 이해만 하면서 공부하기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기초 내용을 다루고 단 최대한 이해해서 그동안 그냥 외웠던 부분들을 이해해서 좀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최대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았거든요. 최대한 제 능력 하에서 이해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찾았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이진 않은데 어쨌든 퍼시픽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저건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두면 분명히 이렇게 참 저는 외우는 공부의 한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공부라는 게 자기만의 가설을 세우는 거거든요. 가설을 세우고 지식을 통해서 그 가설을 검증을 하고 이러는 건데 외운다는 건 되게 무너지기 쉬운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래 본질과 벗어난 부분에서 가설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딪히면 다시 허물고 다시 세워야 되고 허물고 다시 세워야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퍼시픽 1도 하신 분들이 계셨겠지만 2도 할 때 놀라움을 느낄 겁니다. 봤던 책 맞나? 다시 외워야 되거든요. 자꾸 외우고 해서 그렇지 제가 오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찾아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해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설이라는 게 본질에 가깝게 가설을 세워두면 허물고 다시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본질에 가깝게 제가 내용을 찾아왔으니까 여기서 세우는 가설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이제는 허물고 다시 세우고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세워주는 성대로 쌓은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이제 자기만의 어떤 장식품만 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는 게 내용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찾았던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책들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퍼시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찾는데 상당히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퍼시픽의 뒤에 해설 말고요. 앞에 그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만 보고 내용을 거의 만들었어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만 위주로 틀을 세우고 거기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를 한 거거든요. 퍼시픽 내용 책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제가 그 기출문제만 분석하고 뒤에 해설을 보니까 쓸데없는 내용 되게 많아요. 뒤에 퍼시픽 해설에 있는 부분 다 외우실 생각하지 마세요. 저 학생 때 좀 건방진 생각이었지만 책 두께도 두껍지 않고 의외로 봐보니까 쉽게 봐줘요. 퍼시픽.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역시 서울대생이 정말 잘 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잘 써져 있긴 한데 쓸데없는 내용도 많아요. 저는 자신했어요. 이 정도는 다 외울 수 있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외운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잘 풀려요. 왜? 다 분류되어 있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막상 되면은 까먹어요. 어쩔 수 없어요. 까먹어요. 그거 다 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다 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가지고 틀을 갖고 가면은 끝까지 갈 수 있지만 그때 그냥 외워서 이러면 절대 그 열 몇 번 다 못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거 집착해서 다 외우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가장 중심되는 내용만 분석을 해서 갖고 가는 게 훨씬 나중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반복돼요. 기출문제. 정말 반복돼요. 특히 제가 이제 틀을 이렇게 이런 환자들이 어떤 주소로 내원을 하고 이런 주소로 내원을 했을 경우에는 진단 방법은 이렇게 되고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약간 공통적인 틀을 가지고 왔거든요. 특히 주소 부분은 뒤에 해설 보면 막 쫙 나열되어 있지만 문제가 거의 똑같다 싶을 정도로 공통된 주소로 환자들이 다 내원을 해요. KML 상에서는.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온 주소만 아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거든요.
뒤에 내용 다 버리시고 여기서 준비해온 주소들, 요런 주소면 이쪽으로 임프레션을 잡고 이런 진단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나아가야겠구나. 요 정도 틀을 갖고 시험을 보시면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서론은 이렇게 됐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모든 책을 볼 때 차례를 제일 먼저 봅니다. 차례를. 어떤 책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그 나무에 집착을 해가지고 내용을 외운다에 들어가다 보면 그때는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식의 주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지식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어디에서 근거를 하고 있다는 주소까지 알아야 그게 정말 나만의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틀을 세워드릴 거예요. 웬만하면. 내분비 내에서는 어떤 걸 배우고 프로락틴 내에서는 또 어떤 걸 배우고 그런 틀을 세워드릴 거니까 그 틀도 무시하지 마시고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할 때 그 신체 부분에서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내분비 기관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하수체가 있죠. 내하수체는 전력 후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기관이 갑상선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체크할 거고 갑상선 뒤에 붙어 있는 게 부갑상선이죠. 부갑상선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 부신 있죠. 부신은 부신 피질이랑 부신 수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게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하수체, 갑상선, 부신 이렇게 세 가지 기관이 가장 중점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떤 기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당뇨병이랑 지질 대사 이상 어떤 신체 전반적인 대사인 거죠. 그 내분비 질환인 거죠.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머리에 있는 거, 목에 있는 거, 여기 등에 있는 거, 심장 위에 붙어 있는 거. 그렇게 세 개를 배운다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내하수체 전역은 호르몬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호르몬 5가지 나와요. 제가 뒤에 다시 정리할 건데 내하수체 호르몬을 3+2로 정리를 했어요. 3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갑상선, 부신, 그리고 섹스 호르몬, 거기 타겟 기관에 그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3가지 분비되고요. 특별한 타겟 기관이 없는 나머지 2가지 타겟 기관이 있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호르몬이 또 분비되지 않는 과정을 거치는 그로스 호르몬이랑 프로락틴 이렇게 3+2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요 틀 짜주시면 분명히 뒤에 도움 될 거예요.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3+2 5가지 분비된다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하수체 전염에는 2가지 호르몬밖에 안 다뤄요. 프로락틴이랑 그로스 호르몬 증가한 거, 프로락틴 증가한 거, 그로스 호르몬 증가한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감소된 내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3가지밖에 안 다뤄요. 나머지는 어차피 ACTH는 부신에서 다루면 되는 거고요. 그 TSH도 갑상선에서 다루면 되는 거고요. 내하수체 전염에 나오는 그 질환이 이렇게 3가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내하수체 후역은 ADH랑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옥시토신은 공부를 하지 않고요. SIADH 많이 나오는 거랑 DI 적게 나오는 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갑상선은 당연히 항진증 저하증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사이로이다이티스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 항진된 게 아니라 얘네들이 파괴되면서 갑상선이 파괴되면서 호르몬이 릴리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항진을 거쳤다가 유사이로이디즘이 됐다가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이로이다이티스는 갑상선 항진이다라고 아시면 돼요. 왜? 처음이 갑상선 항진이기 때문에 갑상선 항진 증상 있을 때 내원해요.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다 갑상선 항진 증상으로 내원해요. 그러니까 사이로이다이티스는 갑상선 항진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듈이랑 캔서는 어떤 내분비 질환이라기보단 캔서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부갑상선은 당연히 항진증, 저하증, 그리고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딱 부갑상선에만 연결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칼슘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묶었고요. 부신 피질은 3가지 호르몬이 나오죠. 그
글루코콜티코이드, 미네랄로콜티코이드, 섹스 호르몬. 섹스 호르몬은 일단 빼고요. 쿠싱 증후군 글루코콜티코이드 분비되는 거, 알도스테론 미네랄로콜티코이드 분비되는 거, 분비 많이 되는 거 2개랑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 이렇게 3가지 다룰 거예요. 그리고 부신 수질은 갈색 세포죠. 여기는 에피네프린 분비하는 거 아시면 되고요. 당뇨병에 관한 거, 그리고 급성합병증, 만성대사합병증, 그리고 지질대사 이상은 고지혈증이랑 특별히 페밀리알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 아시죠? 텐던 잔수마. 텐던 잔수마 나오면 무조건 이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룰 거고요. 지역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 그림 붙여 넣으려고 했었는데 못 붙여 넣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외우나 책도 좀 보고 했었는데 그럴 때 장소에다가 저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장소에. 그게 가장 기억이 잘 되고 기억력으로 이렇게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은 막 숫자 막 주어지면 저기에다가 1, 여기에다가 13, 여기에다가 17 이렇게 장소에다가 숫자를 넣는데요. 그런 다음에 차례대로 봐가면서 떠올린대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떠올리는 거 외우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떠올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내아수체 전염 어디인지는 대충 다들 아시니까요. 그래서 5개 요구는 아까도 대충 언급을 했었는데 3+2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극해서 그 다음에 다시 호르몬을 분비하는 3개랑 그리고 곧바로 프롤락틴은 유방에서 유즙 분비하고 그로스 호르몬은 몸 전체에서 성장을 시키겠죠. 그렇게 3+2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요 틀대로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고 넘어가셔야 나중에 제가 2호르몬, 3호르몬 이런 말도 쓸 거예요. 그거는 3호르몬 하면 앞에 3개고요. 2호르몬 하면 뒤에 2개예요. 예, 그렇게 아시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프롤락틴부터 공부를 할게요. 내아수체 전역 호르몬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일단 정상치는 알고 계셔야겠죠. 정상치는 2에서 15가 정상이고요. 100 이상이면 그냥 안 보고 프롤락틴 노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보다 적은 건 뭐냐? 대부분 약물에 의한 유주 분비예요. 항정신병 약물, 도파민 안타고니스트죠. 도파민이 프롤락틴 억제하는 거 아시죠? 당연히 도파민 안타고니스트는 유주 분비를 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약물들이 유주 분비를 일으켜요. 제가 정신과를 가고 싶어 하는 지금 입장인데 정신과 학회를 좀 다녔는데 거기서도 항정신병 약물 드시는 분들 유주 분비 때문에 한 챕터 주제로 자꾸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약물에 의한 거는 100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프롤락틴노마 종양이 생겨가지고 걔네들이 커졌을 경우에는 100 이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프롤락틴은 어떤 주소로 내원을 하느냐? 100% 성기능 이상으로 내요. 100%. 남자는 성욕감퇴, 발기부전이고요. 여자는 무월경, 유주분비예요. 왜냐하면 프롤락틴은 GnRH를 억제해요. 프롤락틴. 도파민이 프롤락틴 억제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프롤락틴이 GnRH 억제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먹이사슬은 제가 그냥 만든 건데요.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한꺼번에 떠올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도파민은 프롤락틴 억제하고요. 프롤락틴은 GnRH를 억제해요. 그래서 성기능 이상으로 내원을 해요. 자, 그러면 무월경이라는 부분이 산부인과에서 따로 한 챕터로 다루고 중요한데요. 자, 무월경 진단 과정 제일 처음에 하는 거 뭐죠? 제일 처음에. 임신. 네, 그렇죠. 임신 말고 임신 빼고 일단 임신이 아닐 경우에 크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플로우 차트 확인을 했을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프롤락틴이랑 사이로이드 호르몬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도 산부인과 따로 공부를 안 해서 그냥 플로우 차트만 봤는데 사이로이드 호르몬이랑 프롤락틴을 체크하는 게 무월경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뒤에 또 무월경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때 한번 보기는 할 텐데요. 프롤락틴이랑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먼저 체크를 하고 프로게스테론을 서지 해가지고 체크를 하는 게 무월경 진단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롤락틴이 무월경을 일으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이로이드 호르몬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우울경을 일으키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우울경을 일으켜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프로락틴 진단치료. 뇌분비에서는 진단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잖아요. 제가